네, 안녕하세요. 신박사입니다. 오늘 영상 첫 번째는 셀트리온 회계 이슈 내용부터 먼저 짚어볼게요. 영상 다 만들고 나가지고 이게 이제 이슈가 빵 나왔네요. 5시 반 정도에 이제 금융위원회 사이트에 올라왔고요. 다행입니다. 그 내용 보면서 한번 볼 텐데 셀트리온 분식 이슈가 이제 완전 해소됐다는 제목으로 좀 달아봤고요. 네, 금융위원회 사이트 이제 보도자료 참조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조사 감리 결과 조치 제7차 임시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의결했다 해서 셀트리온 등 3사에 대해서 6개 회계법인에 대해서 감리 결과 조치안을 심의를 했다 해서 작년 11월부터 14차례 감리위원회 회의를 포함해서 총 19차례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한 바 있다. 야, 이 내용이 근데 참 오늘 JP모건에서 리포트 나온 거 참 시점이 특이하다는 내용. 야, 참 특이하네요. 오늘 7차 임시회의에서 증선인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셀트리온 등 3사에 대하여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요 3사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이제 의결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 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런 이제 회계법인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면은 세운 셈이죠. 이런 조치에 대해서 취했으니까 했는데 시장에서는 사실 무엇이 두려웠겠어요? 거래 정지가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아니면 되는 거였어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였고 결국 이제 검찰 고발 통보가 안 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결국 이제 요 선에서 이제 매듭을 지어진다. 이 사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았던 겁니다. 고의성이 없이 이제 과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내용으로 이제 이제 결론을 내린 것 같고, 이와 더불어 증선인은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4가지 개선 과제에 대해서 의결했다. 첫 번째, 셀트리온 그룹에게 회계정책 및 내부 회계관리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셀트리온 그룹이 투자자와 외부 감사인에게 중요한 회계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개선 방안을 이행하고 이를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 금융감독원에게 긴 감리 기간과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감리 기간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 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도 이거 너무 오랜 기간 셀트리온 그룹이 감리를 받고 이 내용이 막 언론에 나오게 돼가지고 주가 폭락시키고 이런 것들을 좀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조사 단계에서도 같이 있을 때 이제 그 내용이 나와야지. 셀트리온 퇴장하고 나서 그거를 막 결정하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개선돼야 된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게도 개선 방안을 권고하면서 야, 이거 밸런스 있게 됐네요. 그리고 회계법인에게도 보다 더 이제 전문성 있는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이제 없던 산업이 생긴 거잖아요. 시밀러라는 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외 조 단위 이상의 약품을 파는 경우가 없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제 새로운 분야, 새로운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전문성 있는 인력을 가지고서 감사팀을 꾸려서 해야 된다. 근본 제재로 회계법인들이 신산업에 대해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외부 감사에 임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된다 해서 전문성을 갖춰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그룹에게도 개선을 요구했고 금융감독원에게도 개선을 권고했고 회계법인에게도 이런 개선 방안을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네 번째, 향후 증선인은 신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 증선이도 신산업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셔야지 증선이도. 안 그래요? 그래서 참 바이오 분야가 그만큼 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금융위, 금감원,
회계 기준원, 회계법인, 학계 등 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회계 기준 적용 지원반이 운영이 된다 해서 앞으로 이 회계 기준 적용 지원단의 첫 번째 과제는 이번에 문제가 있었던 바로 제약 바이오 분야가 될 것이고 차차 다른 산업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뭐 가상화폐 쪽 이런 쪽도 이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해야 되겠죠. 위메이드 같은 회사들 보십시오. 예. ICO 해가지고 코인 발행해가지고 순이익 엄청 났잖아요. 예, 그런 것들. 그래서 결국 이제 최악이었던 경우 시장에서 우려하던 것들은 없었습니다. 검찰 고발 통보라든지 그로 인한 뭐 거래 정지 이런 것들 없이 셀트론만 너희만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셀트론도 이런 거 시장하시고 금감원도 이렇게 시장하시고 회계법인도 이런 것들 시장하시고 증선이 우리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해갈게 하면서 아주 적절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셀트론 그룹에게는 제가 볼 때는 100점 만점에 셀트론에게 이제 좋은 어떤 관점에서 100점 만점에 한 80점짜리 답안지가 왔다? 이렇게 좀 표현하면 될까요? 그래서 괜찮은 내용이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보로 뜨는 기사들 제목 보면 셀트론 분식회계 혐의 중과실로 판단돼 거래정지 모면해서 거래정지를 안 받았다는 거에 상당히 이제 포커스를 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의성이 아니라 뭐 과실 정도면 괜찮다. 그 부분이죠 사실. 그래서 셀트론 3사 거래정지 대상 아니다. 다 제목을 딴 게 이제 이 내용이죠. 그래서 거래소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인한 회사 또는 임직원이 검찰 고발 통보되는 경우에 이제 대상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장 폐지 적격 심사 안 가고 거래 정지도 없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고 분식에 관련된 재료는 악재는 소멸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셀트론 그룹의 좋은 어떤 길들이 이제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사주 매입과 3사 합병에 대한 내용들, 또 바이오 업종이 또 턴을 하는 분위기, 센티상의 어떤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게 셀트론이었기 때문에 이번 내용은 아주 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어떤 내용이 나왔다. 여기에 신정부의 바이오 업종에 대한 육성 정책 전략들도 거기에 배가 되는 어떤 흐름들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편안한 즐거운 주말 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2년 3월 11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벌써 금요일이네요. 또 한 주가 금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날씨는 좀 포근해지고 있고 또 시장은 뭐 이슈는 뭐 잦아드는 경향을 보이진 않지만 증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려는 어떤 흐름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국내 증시 일단 수급적으로는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는 않고 또 이머징 마켓의 어떤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지금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뭐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이제 계속 상존하고 있고 뭐 인플레도 격화되고 있고 하지만 시장의 어떤 변동성 내지는 또 업종별로 차별화되는 흐름들 그리고 대한민국도 이제 신정부가 이제 들어서지 않습니까? 뭐 그거에 대한 또 기대감과 또 정책적인 변화의 어떤 가능성들, 뭐 규제 혁파라든지 이 정권이 바뀐다는 것 자체가 정책이 좀 바뀐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에 의거해서 바이오 업종, 또 이제 건설 업종, 리오픈, 또 원전 쪽까지 굉장한 센 시장 대비 강세를 보였는데요.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이번 2022년, 2023년까지는 계속 아마 이어질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차별화 어떤 흐름들을 면밀히 이제 분석하고 이게 단발성인지 추세적인 건지를 분석해내고 확인해서 전략에 이제 담아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계좌가 죽어있게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셀트론의 중요한 결정이 나오는데요. 지금 5시쯤에 지금 영상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거 나오면 분석해드리고 딱 괜찮을 것 같은데 아마도 늦게 나오지 않을까. 시간의 거래까지 끝난 6시 이후에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셀트론의 어떤 JP모건 보고서가 오늘 또 나왔어요. 그 내용 한번 분석해드리면서
시점이 참 재밌죠. JP모건은 시점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좀 불리한 시점에서 아마 리포트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그 내용 한번 짚어드리고, 오늘 분식 이슈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 칼자루는 이제 어쨌든 당국이 쥐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오늘 나올지 100%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그렇게 좀 모아지고 있다는 거 해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죠. 그 나오면 이제 분석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한번 분석해 보면서 다음 주 그리고 계속적인 전략상 또 대응이 필요한 부분을 잡아내는 데 이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보죠. 코스피 지수 오늘 0.7% 약세 마감했습니다. 2661포인트 마감했고요. 상승 종목수 580 종목으로 하락 종목수보다 한 2배 정도 많았습니다. 거래대금 12조니까 평균 정도 나왔고요. 코스닥은 0.3% 상승해서 891포인트. 그래서 이거 아시아권 증시도 약세였고, 그런데 코스닥 오늘 바이오 업종 중심으로 또 원전이라든지 리오품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강한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다. 거래대금 7조 6천억 정도 평균 정도고, 상승 종목수 역시나 900여 종목으로 하락 종목수보다 2배 정도 많았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담스러웠던 건 역시나 수급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6,800억 순매도, 기관이 3,800억 순매도. 좀 이 정도면 좀 무지막지하게 파는 건데요. 이거는 한국을 팔고 이머징을 판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만도 무지막지하게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증시는 그나마 낫죠. 결국 이제 외국인의 그 매크로적인 어떤 측면에, 패시브적인 측면에 수급이 나가는 차원이지, 업종 종목별로는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코스닥 증시에서 외국인은 390억 매도, 기관은 300억 순매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2,800계약 순매도 해서 어쨌든 코스닥은 조금 나았다. 해외 시장은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40만 만에 이제 소비자 물가가 이제 최대치 나오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그 이제 부문별로 뜯어보니까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주요 이제 원인으로 이제 작용했다 합니다. 역시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영향을 미쳤고, 3월 달에도 역시나 이제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3월 달에도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예상은 지난달보다 2월 달보다 더 높게 나오는 흐름이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지금 갑자기 급 나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해야겠죠. 다우지수도 이제 0.3% 빠졌고, S&P도 0.4% 빠졌고, 나스닥이 0.95% 빠지는 흐름을 좀 보였었습니다. 어제 아마존이 이제 주식 분할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5.4% 급등했고, 빅테크 중에서 나머지는 애플 2.7%, 테슬라 2% 좀 빠지는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시장 자체가 좀 불안정한 흐름들은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니케이 증시가 2% 약세, 홍콩이 2% 약세. 홍콩이 오늘 장중에 5% 넘게 빠졌어요. 그래서 뭐지? 하여튼 실적 저하 이런 부분들이 주요 기업들에 이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대만 0.9% 빠졌고요. 상해 증시는 급반등했네요. 와우. 마이너스 2%까지 빠졌다가 지금 플러스 0.4% 해서 조금씩 안정화되는 흐름들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조금씩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수급은 이제 코스피 지수, 전기전자 섹터, 그리고 2차전지 섹터, 의약품,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주요 매도, 운수장비 이제 현대차 그룹주, 이쪽으로 이제 매도가 집중됐고, 기관도 전기전자 중심으로 이제 매도를 했고, 유통업은 이제 리오폰이라 보면 되겠죠. 그쪽으로는 이제 매수를 좀 당긴 흐름이었고, 코스닥 쪽은 외국인이 390억 이제 순매도인데, IT 쪽에 이제 주로 매도를 했네요.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종목별 오늘 이제 특징적인 거는 이제 테마단 업종별로 보면 보시면 원자력, 원전 쪽에 이제 기업들이 중소형주는 상한가를 이렇게 치고, 한전 KBS 11% 튀고, 엄청 세네요 지금. 엄청 센 흐름. 두산중업도 10% 상승하는
흐름 보이면서 이 원전에 대한 수급이 이게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현대건설, 대형 건설사들 중에서 원전 혜택 보는 기업들, 대우건설 뭐 이런 것 기업들도 좋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이제 리오폰 관련해서 이제 여행, 이제 마스크를 이제 벗게 할 가능성도 열리는 어떤 흐름이 되고 있고, 모두 투어 8%, 롯데관광개발 5%, 하나투어 5% 상승해서 추세적으로 꺾이지 않으면서 계속 좋은 어떤 흐름들을 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건설은 오늘 이제 중소형 건설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화공영, 우원개발, 신원종합개발도 15%, 계룡건설, 저희 이제 커버하는 기업들 중에서 이제 계룡건설이 9.7% 상승했습니다. 코론글로벌도 7%, 하늘채. 그래서 이런 기업들, KCC건설, 서한, 뭐 이런 기업들도 있네요. 한라 2.7% 상승, 금호건설 2.7% 상승, DL건설 2.3% 상승해서 건설주들도 시장 대비 강력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원전 관련주가 뭐 시세 폭으로는 가장 컸네요.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관련주, NX, 뭐 가구업체, 뭐 인테리어 업체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한샘, 대림 비엔코, OIM INT, KCC 글라스, LG LX 하우시스 9% 상승, 벽산 3%, KCC. 그래서 이런 건설제 기업들,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 기업들, 당연히 이제 정책적인 어떤 수혜 기대감. 항공주도 3에서 한 뭐 6, 7% 이제 상승했고, 카지노도 오늘 굉장히 셌네요. GKL 7% 상승, 파라다이스 6.5% 상승, 강원랜드도 3.5% 상승하면서 강력한 어떤 흐름을, 뭐 영화도 이제 리오픈하면 영화관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쇼박스 4%, CJ CGV 3.5% 상승, 롯데 쇼핑 6% 상승하면서 리오픈이 완전히 오늘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엔터 관련주들도 이제 좋은 흐름들 계속 내면서 오늘 리오폰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그 이슈 이따 체크하겠지만 윤석열 이제 당선인의 이제 정책 기조가 바이오를 굉장히 육성시키는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디지털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또 이제 강조를 하는 부분들, 뷰너 같은 기업들 오늘 이제 움직임이 좋았던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같은 또 기업들 7% 상승, 신테카바이오 5.8% 상승하는 흐름들. 그리고 오늘 바이젠셀이 굉장히 셌습니다. AACR 또 참석 기업이죠. 11% 상승. 그래서 지노맨 컴퍼니 5% 상승. AACR 참석하는 기업들이 모멘텀을 조금 더 받았어요. 파맵신도 5% 참석하는 기업입니다, 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강력한 좀 시세 흐름을 좀 보여주는 이유는 학회 모멘텀으로 좀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에이비온 이런 것도 이제 학회 모멘텀. 그리고 이제 미용 관련된 기업 클래시스 여전히 7% 상승으로 추세 강화를 좀 해나가는, 루트로닉도 2% 상승하면서 곧 이제 최고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 강한 어떤 흐름이죠. 파마 리서치도 꺾이지 않고 추이를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 바이오도 모멘텀을 좀 받으면서 시장에서 좀 강력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고, 사마 네트워크 3.8% 상승, 그리고 한국 토지 신탁이 9% 상승하는 모습으로 오늘 쌍끌이 수급 붙으면서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들도 뭐 오늘 보합이네요. 로보티즈 0.7% 상승, 로보스타 0.6% 상승, T로보틱스 1.5%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을 보면요, 뭐 뚜렷합니다. 최근에 이제 대선 이후에 어떤 수혜 기업들에 대한 어떤 포인트들이 오롯이 이제 수급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호텔신라, 강원랜드, 리오폰 관련된 종목들, 또 이제 원전 관련된 한국전력, 한국한전기술 같은 기업들, 뭐 카카오 같은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그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 불고, 신세계, 하나투어, 리오폰 관련주, 건설업종, 삼성엔지니어링, 우주항공, 한국항공우주,
GS 리테일, 롯데쇼핑, 하이트젤로, 리오폰 관련주들이 많네요. 예. 그리고 이제 코스닥 넘어가면 역시나 이제 파라다이스, 리오폰 관련주, 일진파워 이제 원전 관련주, 뭐 게임주들, 리오폰 관련해서 엔터 주들, 원전 관련주, 뭐 아난티는 리오폰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이제 프리미엄 리조트 관련 기업이니까. 노광풍선 이제 여행주죠. 예. 바이오 기업이 유일하게 이제 ABL 바이오가 이제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어쨌든 그 정책적인 그런 수에 기대감 부는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이제 강세 또 수급도 들어왔던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 흐름이 그렇습니다. 최근에 시장 흐름이 그렇고 오늘 이제 뭐 수급이 최근에 안 좋잖아요. 지금 처참합니다. 수급으로 보면 코스피 보십시오. 외국인 기관의 순매도가 엄청나요, 진짜. 그래서 수급만 보면 사실 시장 떠나야죠. 시장 떠나야 되는데 그런 판단을 내릴 이제 흐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머징에 대한 매도 수급인데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업종별로는 막 바닥권에서 저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강하게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차별화되는 어떤 시장 흐름이 업종별 흐름이 펴질 걸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종목은 여기까지 보고요. 이슈 체크로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오늘 그 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강했죠. 시총상위 바이오주들은 좀 보합권 내지는 좀 좋지는 않았지만 사실 뭐 그건 이제 전체 지수 관점의 어떤 수급들이 나왔죠. 이머징 마켓에 대한 외국인의 어떤 매도 흐름이 그렇게 좀 전개됐던 거고 전체 바이오 섹터 이제 특히 이제 신약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뭐 의료 관련된 기업들 뭐 마크로젠이나 이런 기업들은 또 초급등했죠. 그래서 지금 차기 정권 뭐 지금 대통령보다 더 권력이 세고 힘이 세다는 차기 대통령의 이 공약들 그리고 발언들이 그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헬스 한류 시대 컨트롤 타워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분다 해서 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공약에서 바이오 헬스 한류 시대를 열겠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 의료 확대와 함께 부족한 한국의 바이오 헬스 연구를 지원하겠다 해서 보다 더 이제 강력한 바이오 업종에 대한 모멘텀을 좀 불어넣으려는 그런 흐름들이 좀 조구되고 있고 새 정부에는 국무총리 직속의 컨트롤 타워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이런 거 생기면 좋겠는데요 진짜 직속이잖아요. 국무총리에서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이기도 한데 시장 친화적인 또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생각이 되고요. 원희목 제약바이오 협회장은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임상은 보건복지부, 산업진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뭐 다 쪼개져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 판단 자체가 막 오래 걸리고 뭐 규제 풀려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안 되죠 그게. 그래서 각자 부처에서 하는 일들을 한 번에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통합 컨트롤 타워 설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서 이런 요구는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설립됐지만 바이오에 특화된 뭐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약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는 사실 좀 제가 가장 아쉬운 게 이제 뭐 지금 현 정권에서 첨단 재생 의료법이 이제 통과되고 이제 실행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모멘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죠. 바이오 업종이 좀 별로 좋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이 차기 정권에서는 뭔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풀릴 만한 어떤 그리고 규제들도 많이 풀게 될 것 같아요. 결국 바이오는 결국 규제 산업이거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그렇잖아요. 줄기세포만 보더라도 이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세포 치료 같은 것도 뭐 왜 일본 가서 하겠어요 치료를. 우리나라 규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 바이오 산업을 혁신시키고 이제
확실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전히 허물고 전폭적인 국가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어떤 의사소통 그리고 지원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차기 정권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전망이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에서 한국의 건강 관련 연구비는 6조 6천억 원으로 미국의 216조 원의 3.1%에 불과하다. 첨단 의료 분야와 바이오 디지털 분야, 첨단 의료 분야, 이제 신약 분야, 국가 R&D를 확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좀 불어넣어지고 오늘 바이오 업종이 이 내용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한 시장 대비에도 강한 흐름이 전개됐던 것 같습니다. 바이오 업종이 사실 전체 산업이 지금 뭐 성장률이 이렇습니다. 사실 매출액 증가율이 2020년에는 마이너스 1%인데 어떻습니까? 23% 증가. 이건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제 이렇게 됐지만 전체 산업 대비해서 월등한 성장률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이 바이오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될성 싶은 곳에서 놀아야 된다. 제약바이오 산업을 둘러싼 기대감과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는 건 그만큼 산업의 덩치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제약바이오 산업의 매출액은 무려 23%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공약이 오는 5월 정부 출범 이후 구체적인 정부 정책으로 가시화되길 기대한다. 산업계에 더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정책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이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또 이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에 대해서 또 나왔네요. JP모건의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역시나 이제 좋진 않은 내용. 하여튼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내용이 부정적인 어떤 내용들 그리고 이제 투자 의견 목표 주가도 이제 낮은 수준 거기에다가 이제 시점 자체가 조금 좀 그렇죠. 항상 JP모건 헬스 저쪽에서는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투자 의견 보고서를 낼 때는 뭔가 좀 앞두거나 중요한 거, 이런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고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도 이제 좀 깨질 만한 어떤 자리를 잡아놓거나 공매도들이 막 많이 쳐놓은 상태에서 리포트가 나온다든지 하는 좀 의심스러운 어떤 구간대에서 많이 나왔었던 경향이 높은데요. 어쨌든 이번에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분식회계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뭔가 좀 변곡이 될 수 있거나 중차대한 어떤 시점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내용 이제 요약된 거 보면요.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은 시장의 예상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바이오시밀러 사업 전망에 대한 투자들의 우려를 완화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성과가 약하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예상이나 전망보다는 좀 성과가 약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바이오시밀러 품목들이 여전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지만, 램시마는 그나마 좀 약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셀트론의 이제 신제품 공급은 21년 2분기 이후 이제 없었다 하면서 좀 부정적인 내용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바이오시밀러 쪽의 부진을 코로나19 관련된 판매, 레키로나 및 진단키트가 좀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일단은 직접적인 마케팅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경쟁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마켓 점유율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걸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셀트론이 비바이오시밀러 기여도 확대, 셀트론 헬스케어 내 글로벌 판매망 강화 비용 부담 증가로 마진이 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당분간 주가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룹의 바이오시밀러 업황 하락이 주된 관심사라는 게 우리 시각이다 해서 우리는 수익 추정치를 10에서 17% 낮추면서 셀트론 목표가를 16만원으로 헬스케어는 57,000원으로 하향하면서 매도 의견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실적 추정치를 좀 낮춘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지금 가격에서는 크게 떨어질 건 없어요. 셀트론 목표 주가 16만원, 헬스케어는 57,000원으로 하향하면서 매도 의견을 유지하겠다. 이게 텔레그램 외국계 리포트 시장 이야기에 있는 이제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제 JP 모건의 이제 리포트 자체가 이제 나오면서 그리고 알려지면서 장중에 약간 좀 마이너스권으로 이제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JP모건의 어떤 리포트가 뭐 항상 이제 뭐 중요한 시점에서 좀 부정적인 내용으로 이제 쓰여져 왔고, 그게 이제 뭐 공매도를 더 이제 유발한다든지 장중에 이제 매도물을 더 이제 만든다든지 하는 형식이 좀 됐었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좀 그럴지 한번 지켜보죠. 이슈가 중요한 게 나올 때가 됐는데, 그 내용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공매도의 어떤 청산이 급격하게 벌어져야 되는 어떤 흐름이 전개될 걸로 보여지고요. 관련해서 이제 한 언론사에서 이제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역시나 이제 오늘 JP모건 보고서가 나오면서 셀트론이 장 초반에 어떤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이 전개됐었고, 과거 이제 2020년 9월 9일 요때 이제 셀트론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목표 주가를 19만 원으로 내리는 보고서를 냈었죠. 당시 셀트론에 대해서 유럽 지역에서 점유율 증가가 둔화하고 있고, 바이오시밀러 업계의 경쟁 격화로 인해서 마진이 압박을 받고 있고, 또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 재고가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을 비중 축소 의견으로 이제 들었었는데, 당시 이제 셀트론 측에서도 반박문을 이제 냈었죠. 그래서 짜맞추기 내용으로 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신뢰도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반박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요 뒤로 이제 조금 조정받다가 레키로나 이제 승인 기대감으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흐름이 전개됐었죠. 그래서 결국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의 또 중요한 구간에서 JP모건의 어떤 리포트가 좀 나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당시에도 JP모건 리포트가 레키로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보다 더 이제 공매도 청산 내지는 주가를 까내리려는 어떤 주가를 저가로 더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인지 공매도 청산을 위해서인지 어쨌든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분식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이제 악재가 소멸하게 되면 사실 주가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지점으로 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3사 합병도 앞으로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죠. 하기 때문에 공매도 측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공매도의 어떤 지원 사격을 해주는 리포트가 아니었을까 하는 개인적인 그냥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당시에 이제 당시에도 이제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막 폭락하기 시작했고, 하지만 굉장히 좀 올랐었던 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쨌든 이번 리포트 내용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시점 부분에서 좀 뭔가 좀 특이한 어떤 시점에 나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현대차 그룹주들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어요. 사실 시장 대비해서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러시아 쪽에 지금 문제, 이제 전쟁 이슈, 이런 규제 이슈 때문에 또 이제 반도체 부족 사태,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이제 겹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지역에 이제 점유율이 현대기아차가 2위입니다. 근데 서방 국가의 러시아 제재로 현지 공장 가동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반도체가 부족한데 여기에 더 규제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수급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장 가동이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려감, 이제 두려움들이 결국은 이제 현대 기아차의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달 1일부터 멈춰선 현대차 러시아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의 재가동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현대차는 당초 지난 9일부터 공장을 다시 가동할 예정이었으나 부품 수급난이 지속되자 공장 재가동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현대기아차는 러시아 공장에서 연간 33만여 대의 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현대차뿐 아니라 관련 부품 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해서 최근에 자동차 업종에 다소 좀 부정적인 이슈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윤석열 정부 수혜주, 바이오 그리고 건설, 또 이제 방역을 이제
뭐 규제를 낮추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뭐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게 하는 그런 내용까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오픈이 팡 튀어버렸죠, 완전히. 그래서 바이오, 건설, 리오픈이 그리고 이제 원전까지 합치면 되겠네요. 이렇게 네 가지 업종이 강력한 윤석열 정부의 뭐 수혜, 정책 수혜주로서 이제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건설 업종 뭐 지속적으로 이제 좋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이 강세였고 리모델링 관련해서 이제 한샘 같은 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이투자증권 이제 리포트인데요.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수혜가 가능할 듯하다 해서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등으로 리모델링 수요 증가하면서 동사에 대한 수혜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 지금 2018년 말 기준으로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재고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노후 건축물 중 주거용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 각각 32%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은 향후 견조하게 성장할 것으로 이제 예상된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완화 및 공급 확대 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다. 특히 세제 및 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사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와 같이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한 리모델링 수요 증가는 동사의 밸류에이션을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해서 앞으로 이제 이런 어떤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흐름이 굉장히 좀 거세게 불 것이다. 한샘 리 하우스는 특정 인테리어 콘셉트에 맞게 마루 바닥 건자재와 가구 생활용품까지 모두 제공하는 리모델링 패키지 전문 브랜드입니다. 업계 최초로 상담에서 설계, 시공, AS까지 전 과정을 일어나 했다 하면서 국내에서는 뭐 리모델링 업계에서 뭐 탑이죠, 탑. 그래서 LG 하우시스랑 뭐 한샘 정도가 이제 상당히 높은 어떤 수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어쨌든 그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수혜 및 자사주 소각 가능성이 높아질 듯하다 해서 일단은 올해 예상되는 퍼 타겟 32배 수준으로 목표 주가 10만 7천 원을 제시를 했는데요. 어쨌든 부동산 정책 등으로 리모델링 수요 증가하면서 수혜가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아까 림하우스 리모델링 패키지 전문 브랜드의 어떤 성장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사주 보유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28%. 그래서 향후 자사주 소각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회사 측에서 하이에서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동사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밸류에이션 자체는 현재는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 25배, 내년도 22배 정도까지 내려가는 추세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건설 리모델링 관련주들은 좀 추세를 탈 수 있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슈 시장 정리까지 마무리하셨는데요.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이었습니다. 이번 금요일 정말 불금되시고 그래도 조금씩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 근데 대외적인 어떤 악재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정부의 탄생은 사실 또 좋은 어떤 분위기, 바람으로 나갈 수 있고, 또 시장 친화적인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는 것은 자본시장, 이제 증권시장에 나쁘지 않았던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업들의 규제를 좀 타파한다든지 완화시키는 흐름들이 좀 전개된다면 주식시장도 그런 어떤 새로운 정권 교체의 어떤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셀트론 사태에 대해서는 좀 이제 아마 이제 시간에 거래 끝나고 나올 것 같은데 주말에 또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향후 셀트론 그룹주는 또 좋은 방향으로 가는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내용들 잘 분석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8, 7, 6, 4, 3, 2, 1, and liftoff of Space Shuttle Atlantis, the final visit to enhance the vision of Hubble into the deepest grandeur of our universe.
bypass across the board, Scooter, no action. Houston now controlling, Atlantis on its way. Atlantis on its way, all 3 engines now throttling down as the vehicle passes through the area of maximum dynamic pressure. Atlantis, Houston, no action on the MPS H2 out P. Seconds into the flight. The 3 liquid fuel main engines soon will throttle back to 72% of rated performance down in the bucket, reducing the stress on the shuttle as it goes transonic.